우리 학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모두 싫어한다는 소문이었어요. 심지어 한국에 가면 항상 범죄에 노출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왜 그녀의 학교에서는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아다녔던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는 미메입니다. 지금은 일본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사실 승무원은 제가 어렸을 때 꿈꿨던 직업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어릴 적 제 꿈은 의사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가 승무원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제가 4년 전에 겪었던 일이랍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예절을 중요시하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항상 몸가짐을 조심하면서 행동했고 공부도 중학교 때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죠. 저희 고등학교는 내년에 100주년을 맞이하는 전통이 있는 학교였어요. 여고 중에서는 가장 입학하기 어렵다고 알려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예절을 아주 중요시했고 예절 수업도 따로 있었죠. 대부분의 수업이 일본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 지역에 관한 수업은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우리 학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모두 싫어한다는 소문이었어요. 심지어 한국에 가면 항상 범죄에 노출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진 이유는 예전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붙었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역사와 실제 역사는 많이 다르다는 걸요. 저는 일본이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냥 우리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거였죠.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이제는 한국에 대한 역사도 많이 알려져서 일본의 행동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일본의 과거 행동이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한국을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가까운 이웃 국가라 그런지 어업이나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갈등이 생기곤 하죠. 우리나라지만 죄책감도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갈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사건으로 번지기도 하죠. 일본 뉴스에서도 한국에 가면 일본인 관련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 그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가면 신변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 역시 그 상황에서는 한국에 가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물론 한국 여행을 안전하고 재미있게 다녀온 사람도 많았겠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나쁜 소식들만 전해졌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은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등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해외를 경험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번 여행지는 어디가 될지 무척 기대되었죠. 그런데 학교 게시판에 올라온 이번 여행지는 대한민국이었어요. 처음엔 실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두려움이 더 컸죠. 뉴스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런 시기에 꼭 한국을 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제 친구들도 한국 여행을 원하지 않아서 학급 반장이었던 제가 교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행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여쭤보았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열렬한 팬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교장 선생님 마음대로 하시다니 정말 허탈했죠.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바꿀 수는 없었어요. 이럴 때가 아니면 한국에 갈 기회가 없을 것 같기도 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죠. 평생 한국을 가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학교에서 보호해줄 거라 믿고 한국에서 어떻게 즐길 수 있을지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러자 한국에 가서 너무 좋았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상하게 여겨지긴 했지만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더군요. 친구는 한국어도 많이 공부해 두어서 언어 소통에도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케이팝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그때부터 저는 케이팝에 푹 빠져들게 되었어요. 집에 가서 케이팝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는데 이미 한국의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더군요. 빌보드 차트에도 오르고 유튜브와 다른 매체에서도 많이 소개되고 있었죠. 저는 그동안 공부에만 집중하느라 이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이제 알게 된 스스로가 조금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시간이 꽤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하루에 한 주제씩 한국에 대해 알아보며 교류하기로 했어요. 이때부터 한국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한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부모님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 잘 모르시고 뉴스를 통해서만 접하셔서 아직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며 준비를 잘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저희 집안이 워낙 보수적이라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저와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더 빠져들었어요. 아직 여행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이 일본보다 뛰어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60년 만에 이렇게 빠른 성장을 이뤄낸 나라는 거의 없을 거예요. 시민의식도 일본보다 뛰어난 것처럼 보였어요. 한국 뉴스에서 철도에 떨어진 사람을 몸을 던져 구해낸 사연이나 해외에서도 한국인이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는 기사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확실히 한국은 여러 면에서 일본보다 뛰어난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놀라웠죠. 여러분, 혹시 일본의 대표 기업인 소니를 알고 계신가요? 한때 소니는 일본을 상징하는 기업이었어요. 다양한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며 선진 문화를 이끌었죠. 그런데 요즘은 예전만큼의 위상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는데 바로 발전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야 여러 시도를 했지만 현대 사회에서 1년은 10년처럼 빠르게 변하니까요. 반면 한국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삼성 같은 기업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이름을 내세우고 있죠. 핸드폰 업계에서 삼성과 애플을 두고 경쟁할 정도로 말이에요. 한국에 대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저는 빨리 여행을 떠나고 싶어졌어요. 마침내 일본 공항을 떠나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한국의 공항은 일본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었거든요. 공항의 화장실, 안내데스크, 편의점, 음식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어요. 외국인들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갖춰져 있었죠. 공항의 크기도 엄청나서 그 웅장함에 깜짝 놀랐어요. 일본은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많아서 건물들이 낡거나 새로 짓는 경우가 적은데 한국은 자연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나라라서 그런지 건물들이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깔끔하고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이때부터 승무원의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하늘을 날며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사람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승무원들이 정말 멋져 보였죠. 특히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멋진 유니폼에 예쁜 화장을 하고 있는 승무원분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한국의 승무원들은 일본인들과 다르게 키도 크고 그 매력이 한층 더 돋보였어요. 함께 간 친구들도 항공 승무원을 보고 깜짝 놀랐죠. 어렸을 때 태국으로 여행 갔을 때는 이렇게까지 승무원분들을 동경한 적이 없었는데 한국의 공항과 승무원들은 정말 세련되고 멋졌어요. 공항에 내려서 입국 심사까지도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학교 단체로 오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혼자 올 때도 문제 없겠다고 생각했죠. 친구들과 한국에 대해 조사할 때 공항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막상 와보니 그 신선함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지금 승무원이 된 저로서는 한국으로 비행을 떠날 때마다 그때의 설렘이 떠올라서 항상 기분이 좋아요. 한국인 분들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한국 공항은 여러 차례 수상을 한 경력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공항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많은 곳에 도착하니 혹시라도 일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 살짝 걱정되더라고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로비에 도착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교복을 입고 이동하는 저희를 향해 흐뭇하게 인사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제야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는 걸 깨달았죠. 저희를 반겨주는 분위기에 금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마치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환영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한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저희에게 초콜릿을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어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일본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어서 지금은 일본어 교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이 순간 저는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바로 느꼈어요. 한국은 일본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구나.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들이 모두 편파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일본의 일부 편파적인 방송사들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한국을 악의적으로 이용했던 것뿐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했지만 저는 오히려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정말 따뜻했거든요. 항상 예의를 지키며 생활하다 보니 학교에서 자유를 억압받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한국 공항에 있던 저희 또래 친구들은 정말 자유로워 보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례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건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자유로움 속에서 근엄함이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유학을 간다면 한국에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 로비에서 선생님은 잠시 동안 저희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편의점에 들러 간식을 사 먹어도 좋다고 하셨어요. 저와 친구들은 한국의 편의점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죠. 일본은 편의점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초밥이나 도시락, 푸딩 등 다양한 음식을 팔지만 요즘에는 그 신선함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반면에 한국의 편의점 제품들은 정말 맛있었어요. 크림빵을 먹었는데 크림의 양과 빵의 촉촉함이 남달랐어요. 일본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맛이었죠. 편의점 주인분도 저희가 여행 온 일본 여고생인 걸 눈치채셨는지 번역기를 통해서 한국 편의점의 다양한 먹거리를 추천해 주셨어요. 한국의 시민의식과 따뜻함을 편의점에서도 느낄 수 있었죠. 한국어를 공부한 친구 덕분에 모르는 것도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공항을 떠나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한 후 점심 메뉴를 고르게 되었어요. 짜장면과 돈가스 중에서 고민했는데 저는 돈가스를 선택했죠. 일본에서도 자주 먹어본 음식이라서 돈가스가 가장 익숙했어요. 일본은 돈가스가 유명하거든요. 저희는 일본이 돈가스의 본고장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먹어본 돈가스는 정말 최고였어요. 그 매장 분위기, 맛, 가격, 모든 게 정말 최고였어요. 메뉴판도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모둠 돈가스를 먹고 싶어 한 저에게 딱 맞았죠. 등심 돈가스도 맛있었고 치킨 가스도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서비스로 우동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의 서비스 문화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서비스였어요. 배부르게 돈가스를 먹고 저희는 다음 일정인 롯데월드로 향했어요. 롯데월드에는 일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있었죠. 분위기도 정말 설레었어요. 실내 놀이공원은 넓은 천장 아래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맛있는 음식들이 정말 많았어요. 다 먹어보지 못한 게 후회될 정도였죠. 그런데 롯데월드에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제 친구가 뜨거운 국밥을 허벅지에 흘리고 말았죠.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큰 화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정말 높았어요. 저희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주변에 있던 한국인분들이 재빠르게 의무실로 데려다 주셨어요. 당황해서 울기만 했던 저희를 진정시켜주고 의무실까지 데려다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짧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자 그분은 오히려 일본어로 괜찮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게 정말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인들은 배움의 열정도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해외에 갔을 때 일본어를 아는 외국인은 거의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벌써 5명 넘게 일본어를 구사하는 분들을 만난 것 같아요. 항상 배우고 발전하는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롯데월드 의무실에 계신 분도 저희 친구의 상처를 잘 치료해 주시고 진정시켜 주셨어요. 그 덕분에 지금 그 친구는 흉터 하나 없이 나았답니다.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의무실 선생님은 크고 무섭게 생긴 외모였지만 정말 섬세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역시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한국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군요. 지금도 친구들과 한국 여행 이야기를 하면 의무실 선생님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예요. 그만큼 저희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답니다. 왜 일본에서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는 보도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치료를 잘 마치고 시간이 흘러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을 다시 생각해보면 행복했던 기억들만 떠오르죠.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들,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문화가 자주 생각나요. 모든 게 완벽했던 여행이었어요.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가졌던 두려움은 이제 생각조차 나지 않아요. 한국을 경험해보니 일본에서 보도되었던 기사들이 얼마나 편파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나라라는 걸 몸소 느꼈답니다. 시민의식도 뛰어나고 요리 솜씨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아름다웠어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라는 점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한국에서의 행복한 기억을 간직하며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은 승무원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행복했던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한국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라면 첫 여행지로 꼭 한국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맛있는 음식도 많고 서비스나 교통수단도 정말 잘 되어 있어서 혼자서 여행해도 안전한 곳이죠. 치안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 승무원으로서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있지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여전히 한국에서의 여행이랍니다. 제 목표는 한국에서 승무원으로 다시 취직하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한국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미나가 한국에서의 행복한 여행을 이야기하며 이제는 한국 승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나가 한국에서 추천해주고 싶은 즐길거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고 공감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